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4월달 마지막 주 수업을 합니다. 3, 4월 과정 마지막이네요. 시간 빠르죠? 네, 이제 가봅시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금융론에서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금융론에서 MBS라는 거 안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안 했어요. 이 두 개, 1시간 정도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감정평가합니다. 이 감정평가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1, 2월 과정에 했던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 2월 과정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중점 들을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오늘. 그리고 오후에 아마 정규 수업이 2시 정도 끝나면 3시부터 해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만 공부할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청소 못한다. 그럼 반드시 동영상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별것도 없습니다. 자, 가봅시다. 먼저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라는 거 배웁니다. 강의 노트 기준으로 간다면 66쪽 표시하고요. 오늘이 강의 노트를 보는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이것만. 네, 그래요. 다음 주부터 좀 편해지겠네. 이렇게. 자, 이제 가봅니다. 공부 시작합니다.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이걸 영어 약자로 MBS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야. 주택저당 채권하고 유동화하고. 여러분들 혹시 채권 가지고 있습니까? 채권? 채권이 뭔지 모릅니까? 자, 채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자 수입을 바꾸는 거야. 이자 수입. 근데 채권을 팔 수 있어요. 팔아버리면 이자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한다를 유동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두 가지가 결합됐어. 주택저당 채권하고 유동화하고.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것을 팔아서 현금화하겠다. 이게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럼 주택저당 채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금융기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저당 채권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라고 그래요. 그럼 왜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팔아버릴까? 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이자 수입을 하고 이자 수입. 근데 현금이 부족해지면, 은행이 현금이 부족해지면 이 주택저당 채권을 팔아서 현금한다는 겁니다. 제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현금도 없고, 예금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런데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채권. 그럼 이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국채가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채권이에요. 공채도 채권이고. 그럼 내가 국채를 가지고 있다, 공채를 가지고 있다. 만기가 2년 남았다. 그럼 2년 동안 기다려주면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데 지금 팔아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2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이자 수입 포기하고 그 다음에 현금하는 것을 채권 유동화라고 해요. 그 채권 유동화하고 똑같아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장 채권을 팔아서 현금하겠다.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을 배워요. 저당 시장의 구조 배우고 효과 배우고 MBS 유형. 시험은 주로 이 MBS 유형에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배울 건데 요 3번에서 주로 시험에 출제한다. 이 효과가 가장 시험에 출제하잖아요. 그런데 30회 때 작년 재작년에 이것만 냈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생 좀 해라 그 뜻이었어요. 그동안은 이 부분이 나오면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되는데 요거는 거의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30회 때 이것만 딱 출제했어요. 어떤 출제했냐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효과 딱 찍어서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당 시장의 구조부터 한번 가볼게요. 저당 시장의 구조가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강의 노트는 이게 없어요. 그 뭐가 있습니까? 그림 있죠? 자, 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쭉 넘겨서 여기 좀 공간에다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편에다가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내가 차입자야. 그럼 은행 가겠네? 신한은행. 신한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저에게 대출해줘요. 대출. 제가 얼마 대출 받았냐면 10억을 대출 받았어요. 주택을 사기 위해서. 그럼 은행은 저에게 뭘 가져가냐면 돈 빌려줬으니까 채권을 설정하죠. 그걸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주택저당 채권. 이 말은 은행이 주택을 저당으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주택저당 채권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돈 안 갚으면 은행은 경매해야 돼. 경매. 그럼 경매하려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하나 가져가는 거고 은행이. 그다음에 매월 저는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은행은 원리금을 받아갈 것이고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 이 두 가지가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은행은 신한은행이 만약에 1,000억이 있었다. 그러면 10억씩 대출해주면 몇 명한테 대출하면 끝나요? 100명에게. 100명에게 10억씩 대출하면 1,000억이 다 나가잖아요. 그럼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1,000억을 확보하고 있다가 100명에게 대출해버리면 이 은행은 현금이 부족해지죠. 그럼 10억씩 전부 다 10년 동안 대출해줬다 이봐요. 10년 동안. 그러면 1,000억이라는 원금을 회수하려면 전부 다 해서는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돈은 일시에 나가고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온 거야. 이걸 자금의 수요 공급의 시간적 불균형이라고 그래. 불균형. 그러니까 목돈이 나가고 푼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은행들이 현금이 부족이 될 수 있죠. 그걸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해요.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유동성 위험은 현금이 부족해진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친구가 돈 좀 빌려주라고 하면 나 유동성 위험 상태에 있다. 그럼 친구가 뭔 말인지 몰라. 지갑을 보여줘. 나 하나도 없다. 이게 유동성 위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은 현금 1,000억이 나가고 그 1,000억의 대가로 뭐가 나왔어요? 주택지당 채권이 1,000억이 확보한 거야. 이걸 팔겠다는 소리야. 이걸. 그게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라고 이제 팔아야지. 팔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부른다. 투자자. 그럼 투자자한테 팔면 그러면 신한은행에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이 이렇게. 그러면 신한은행은 1,000억이라는 채권을 팔고 대신 현금 1,000억이 들어온 거죠. 그럼 현금 1,000억이 들어오면 신한은행은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그래. 현금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확보했다. 유동성이 높아졌다. 유동성 위험은 증가 감소. 감소. 요거 예전에 잘 나오다가 요즘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이렇게 냈다고. 한 15, 16년 전에는 주택지당 채권이 유동화되면 은행은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감소한다. 유동성 위험은 높아지고 유동성은 감소한다. OX? X.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이제.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세해졌네.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은 높아지고 유동성은 낮아진다.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출제했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유동성이 확보했단 말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생겼다는 소리야. 대출 여력.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에서 세 가지 배운다 했거든요. 자, 요거 세 가지 나온다 했어요. 그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택지당 시장이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까? 효과를 말하고 있잖아. 주택지당 채권이 팔리면 그럼 은행은 유동성이 확보됐다. 은행은 대출 여력이 생겼다. 그게 효과라고, 효과. 그다음 유동성이 오면 감소했다. 이게 이제 효과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지당 시장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효과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요. 여기 주택시장 구조를 계속 본다면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은 팔았으면 현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또 대출해 줄 수 있죠. 또 대출.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기회가 확대되는 거야. 그럼 차입자들은 돈 빌려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택시장으로 가죠. 그러면 주택의 수요 증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 감소? 증가. 내주택 비율이 증가 감소? 증가. 30회 때 이걸 냈다고 했잖아요. 효과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주택지당 채권이 유동화되면 자가주택 비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이 될 수가 없죠.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돼서 신한은행이 현금을 확보하면 또 빌려주면 차입자들은 돈 빌려서 주택을 산다면 자가주택 비율이 뭐한다? 증가. 근데 감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가면 이 구조를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요. 개입해서 여기에 공기업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주는 거야. 이 주택지당 채권을 모기지라고 해서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M을 매각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M을 매각했다. 모기지를 매각했다. 주택지당 채권을 매각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지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이 이렇게 신한은행 가겠죠? 그러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매각하든 한국주택금융공사 매각하든 현금 들어온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금융기관은 주택지당 채권을 직접 매각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OX? 직접 매각할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팔 수 있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주택지당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보자고요.
제가 돈 빌렸어요. 그럼 저는 매월 이자를 내야 돼, 이자를. 그러면 금융기관이 주택지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의 이자 비용이 금융기관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이 주택지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면 제가 낸 이자는 어디 갑니까? 투자자에 가는 거라고. 채권 사는 사람은 이자 수입을 확보하니까.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지당 채권을 샀습니다. 그럼 제가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갑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는데, 네 개 기관이 나왔는데, 저하고 신한은행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저당시장의 구조에서 1차라고 해요. 제1차. 제1차 저당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1차 저당시장에서는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그래. 저당권이 설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시장이야. 뭐라고? 주택사라고. 그래서 이 1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시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자, 반면에 금융기관하고 한국주택금융사하고 투자자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신한은행이 여기 투자자에게 직접 팔았다. 주택지당 채권을. 그러면 한국주택금융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를 제2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제2차. 제2차 저당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럼 2차 저당시장이 하는 일은 저당권이 팔리는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유동화됐다고 그래요. 유동화. 물론 초창기 시험이지만 이런 것들을 낸다고. 어떻게 되냐면 제2차 저당시장은 저당권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OX? 오잖아요. 1차 저당시장에서 저당권 유동화되는 거야. 저당권 유동화는 저당권을 파는 거라고. 주택시장 채권을 파는 거니까.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저당권 유동화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은 저당권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그럼 2차 저당시장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투자자 돈이 금융기관으로 가는 거야. 2차 저당시장은.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2차 저당시장에서 주택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럼 이 금융기관은 2차 저당시장에서 주택시장 채권을 팔고 주택 대출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그럼 제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OX? O. 2차 저당시장에서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거야.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주택자금을 공급한다. OX? O. 이렇게. 자,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럼 시험은 이 두 사람 사이가 1차냐 2차냐? 1차다. 그럼 뭐 하는 시장이야?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그럼 2차 저당시장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이냐? 금융기관하고 한국주택금융사하고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럼 2차 저당시장의 역할은 유동화되는 시장이고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 금융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 팔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채권 하나 가지고 있다. 팔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논리가. 그럼 한국주택금융사는 주택시장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오면 이 한국주택금융사도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팔 수도 있고. 그럼 가지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금융기관이 주택시장 채권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국주택금융사는 마찬가지고.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요 금융기관을 제1차 대출기관이라고 하고 한국주택금융사를 제2차 대출기관이다 이렇게 또 불러요. 그럼 1차 대출기관이든 2차 대출기관이든 주택시장 채권을 자신들이 보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팔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저당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 끝났고 그 다음에 효과도 거의 끝났어요. 효과도.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MBS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MBS 유형으로 이제 가봅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시장 채권을 사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야. 이게 한국주택금융사가 정부야, 정부. 그럼 이 투자자들이 대부분 연기금 투자자, 기관 투자자, 연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그러면 각종 기금, 요게 투자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돼야 될까? 어떤 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국민연금을 막 투자하거든요. 국민연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낸 국민연금을 빌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하다 가안이 아니에요. 그럼 이 국민연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완전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한국주택금융사가 정부가 보니까 이 국민연금이 투자처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데 좋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투자자 국민연금에게 뭘 파냐면 MBS라는 것을 팔아요. 이렇게 MBS를 발행해서 판다고 이렇게 발행한다. 그럼 MBS라는 게 뭐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사와서 이걸 바탕으로 주택시장 채권을 바탕으로 MBS를 발행하는데 이 MBS를 우리말로 하면 주택담보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시장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담보증권,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그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자, 요 주택담보증권, 주택저당증권을 MBS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하나 만들었다. 그걸 주택담보증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발행자 이렇게 부른다고. 발행자. 자, 그 발행해서 팔면 요 국민연금이 어떤 기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돈이 그 국민연금이 어디로 갑니까? 신한은행 가고 신한은행이 그 돈 가지고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국민연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빨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신한은행에 이렇게 주면 신한은행이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시장 증권, 주택담보증권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는 지분형이라는 게 있고,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제가 예전에 이 논리를 계속 설명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논리 설명해봐요. 여러분 그 논리도 알 필요 없고, 그 논리를 설명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습 같아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암기하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지분형 MBS는 MPTS라고 하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체증권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는 MBB라고 하고 이거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그래요.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혼합형 MBS는 두 가지가 있어요. MPTB하고 CMO 이렇게 있다. CMO는 또 다계층 채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네 가지를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라니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신들이 보유하는 주택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맞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여기 MBB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과 이체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오잖아요. 요거 발행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분형 MBS를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형 MBS를 발행할 수도 있고 혼합형 MBS도 발행할 수 있다. OX? 자, 지분형 MBS와 채권형 MBS, 혼합형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자, MPTB는 혼합형이죠. MPTB는 어떻게 혼합형이냐? MPTS와 MBB 혼합형이에요. 그래서 MPTB는 MPTS와 MBB의 혼합형이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럼 OX? 요거 그냥 우리말로 하지 말고 MPTS 몇 번 해보시라고. MPTS, MBB, MPTB, CMO 그러면 되니까. 자, 이렇게 발행하고 있다. 그럼 요거 하나씩 공부하는 거. 요거 하나씩 공부하는 게 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MBS 이제 유형으로 이제 가볼까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 몇 꼭지 배웠냐면 두 꼭지 배웠어요. 저당시장의 구조하고 효과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써놨는가 봅시다. 자, 저당시장의 구조.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1차 저당시장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이,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이 주택구입자금 해도 되고 주택자금 해도 상관없어요. 구입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략해서 나옵니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권이 유도가 되는 시장이다. 됐죠?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원하는 차입자 나,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신한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그럼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신한은행과 발행기관 또는 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저당권이 유도가 되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다시 1차로 와서 제1차 대출기관은, 저 1차 대출기관이 신한은행. 주택저당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도 있고 투자자에 매각할 수도 있다. 다시 2차로 와서 4번. 제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저당시장에서, 요 1차 대출기관이 신한은행, 금융기관, 2차 저당시장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OX? O. 그러니까 요 말이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저당시장은 요 차입자 나. 원래 저당 차입자와는 관련이 없는 시장이다. 나하고 2차 저당시장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예요.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근데 제1차 대출기관이 신한은행이라는 거, 금융기관이라는 거, 여기 2차 저당시장에서 2차 대출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거. 이렇게. 자, 이제 구조를 봤으면 효과 봐야지, 효과. 첫 번째, 차입자. 요 차입자들은 차입 기회가 확대됐죠. 신한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을 팔아서 현금 확보했다. 그럼 차입 기회가 확대됐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액이 증가하고 주거 안정 등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껴보시면 돼요. 구조를 알면, 이 논리를 알면 이건 외울 필요 없죠.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현금이 확보했다. 유동성이 높아졌다.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대출 확대할 수 있죠. 재무 건전성 이건 볼 필요 없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투자자. 국민연금, 기금, 투자처가 없었는데 국가에서, 한국주택금융사가 국가죠. 그럼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을 다양할 수 있다. 정부, 국가 입장에서, 국가가 한국주택금융사잖아요. 한국주택금융사는 이 MBS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유입하는 거야. 그 자금이 유입되면 신한은행이 대출해주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자가주택 비율을 먼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유형, 구분,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외우지 말고. 그냥 MPTBS, MBB, MPTB, CMO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돼. 하나씩 살펴봐야죠. 하나씩 살펴보는데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다 할 필요 없이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자, 하나씩 살펴보는데 몇 가지 상품이 있습니까? 네 가지. 네 가지 상품에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자, MPTS가 나오면 G2XX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럼 끝나는 거니까. G가 뭘까요? 지분형이라는 소리야. MPTS는 지분형. 그 다음에 2는 투자자만 나온다는 소리야. 투자자. MPTS에서는 저당권,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하거든. 이 저당권을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길게 불러요. 그러니까 시험은 저당권이라고 나올 수 있고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조기상환 이자 위험 등도 투자자. 전부 다 투자자만 나와.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MPTS가 나오면 지분형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다. G2 이렇게 하시라고. 더 이상 없어. 나오는 게. G2. 그다음에 XX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주로 나와. 여기까지 주로 나오는데 요 4번, 5번. 4번, 5번은 잘 나오잖아. 그럼 5번은 특히 안 나오고 4번이 나오면 콜방어라는 게 있고 초과담보라는 게 있다. 그럼 MPTS라는 놈은 콜방어도 안 되고 초과담보도 없다. X 해버리는 소리야. 이게. 그럼 볼까요? MPTS라는 상품이 있다. 근데 그것은 G2XX라고 외운다. G는 뭐고? 지분형이고 2는 투자자만 나오고 XX는 콜방을 한 거 X, 초과담보를 한 것도 X. 그러면
거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50% 이상이 끝난 거예요. 50%, 요 말만. 시험은 주로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봐요. 저당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MBS 효과, MBS 유형, 요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5개 지문이 나온다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지금 하고 있는 MBS 유형, 이 부분에서 지문을 가장 많이 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물론 효과에서 지문 낼 수도 있고 저당시장의 구조에서 지문 낼 수 있고 저당시장의 구조, 여기서 지문 많이 나와야 하나. 그 다음에 이 효과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지문에. 그러면 이 MBS 유형에서 지문이 3개 내지 4개. 그러면 3개 내지 4개 나오면 지문이 나오면 그러면 여기 반드시 들어가. MPTS는 지분형이냐. 누가 주택시장 채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주택시장 채권 집합물에 소유권 가지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내면 초과담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콜방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초과담보가 뭐고 콜방은 뭔데요. 지금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그냥 안 된다 하면 된다고. 자, 외우시는 거야. MPTS가 나왔습니다. G2XX 그러면 된다고. 이 XX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제가 논리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암기상을 한 거야 지금. 암기상. 그거 다 하셔야 되지. MPTS 나왔습니다. G2XX. 그럼 X가 뭐요? 몰라 그냥 안 된다 하던데요. 그러면 되지. 요거 DX는 뭐요? 그냥 뭐 안 된다 하던데요.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요 앞에 X는 여기 지금 칠판에는 콜방인데 여기 강의 노트는 여기 초과담보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초과담보는 먼저 나오든 콜방은 먼저 나오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좀 이따 이제 부수적인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PTS하고 정반대가 MBB라는 상품이에요. MBB라는 상품. 그러면 투자자의 반대가 발행자거든. 지분형이 반대가 채권형이거든. 그럼 MPTS는 채권형이라는 소리죠. 채권형. 그럼 얘는 채권형이고 투자자가 나옵니까? 발행자가 나옵니까? 발행자가 나오고 그러면 MPTS하고 반대니까 MPTS하고 반대면 MBB는 되고 이렇게 하겠지. 콜방은 되고 초과담보 있고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 근데 두 개를 다 외워서 헷갈리지 말고 그냥 MPTS라는 게 있고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MPTS라는 게 있고 MBB라는 게 있고 MPTB라는 게 있고 CM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러고 나서 MPTS가 나오면 G2XX입니다. 이러면 된다는 소리 이렇게. G 지분형. 그다음에 2 저당권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 등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 그다음에 초과담보 같은 거 없다. 콜방도 안 된다. 그러면 MBB는 채, 발, 오 채권형 모두 다 발행자가 보유. 그 뭘 발행자가 보유하냐? 세 가지를. 저당권을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 발행자, 조기상환 위자 위험 등도 발행자. 이렇게. 그럼 투자자가 발행자를 반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MPTS하고 MBB는 반대다. 그럼 MPTS에서는 MBB는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콜방어도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 MPTB하고 CMO, MPTB하고 CMO는 두 개를 혼합형이다. 그래서 성격이 혼합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MPTS가 나오면 G2XX 가장 중요.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가? 자, 가봅시다. 무슨 말인가를 도대체 이게. 자, 이런 구조였어요. 어떤 구조였냐면, 자, 차입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자가 있었고, 이 발행자가 한국주택금융사예요. 왜 발행자냐면, 한국주택금융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당 채권을 바탕으로 MBS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행기관 그래. 그럼 누가 나오고? 투자자가 나오고. 이렇게.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시장 채권이 없다면 그러면 이 MBS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근데 한국주택금융사가 금융기관에서 뭘 사왔어요? 주택, 저당, 채권을 지금 사왔잖아요. 그럼 주택시장 채권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국주택금융사에게 금융기관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버리면
신한은행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버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한국주택금융사랑 같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시장 채권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MBS를 발행을 하는데, 근데 이 상품이 첫 번째가 MPTS라는 게 있었다. 두 번째가 MBB라는 게 있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MPTS라는 놈은 이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전부 파는 형태야. 팔아버린다고. 그렇게 발행하는 것을 MPTS라고 해요. 그럼 MPTS는 저는 저당권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넘겨버리겠다. 투자자에게 넘기겠다는 소리예요. 투자자에게 이전, 투자자에게 이전이 된다고. 원리금 수취권 갖는 사람이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거든. 원리금 수취권 갖는 사람이.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으면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근데 MBB라는 상품은 이 MBB 이름이 주택시장 채권 담보부 채권 그래. 이 주택시장 채권 담보부 채권. 이 말은 주택시장 채권을 투자자에게 파는 게 아니라 담보로 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MBTS라는 상품은 이 두 개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팔아버린 거고, MBB라는 상품은 이 두 개를 투자자에게 판 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거고, 그럼 담보로 제공했으면 발행자가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판 게 아니라 담보로 제공했으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MBB라는 상품은 저당권도 발행자가 보유하고, 당연히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가 보유하고, 그럼 조기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하고? 발행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MPTS가 나오면 무조건 투투투. MBB가 나오면 발발발. MPTS는 지분형 채권형. 지분형. 그래서 G2가 나온 거지. 지분형의 G. 투자자의 투. G2. G2. 그 다음에 MPTS라는 상품은 전부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떠넘겼다. 그러니까 초과담보 이런 거 말 없다.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초과담보란 말 없다. 그래서 X가 나오고. 콜방 안 된다? X가 나오고. 콜방어도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야. 설명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 그 콜방은 무슨 뜻인가는 물어보지 않고,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설명하고 싶은데 안 할 거야. 설명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냥 암기하시면 돼. 자, 5, 6달 과정에서는 제가 이거 설명할 거라고. 자, 그럼 MPTS라는 상품이 나오면 저당권이라고 나올 수 있고,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한다고. 원리금 수취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뭘 외웠으니까 G2XX. 그럼 G2X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2명. G가 뭡니까? 지분형. 2는 전부 다 투자자. X는요. 초과담보가 나오든 콜바가 나도 상관없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럼 뭐가 안 되는데 그냥 안 된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 자, 그러면 MBB는 정반대예요. 여기다 MBB를 한번 써볼게요. MBB 써봅니다. 그럼 뭐 채권형, 발행자 된다, 된다. 정반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품을 끝냈는데 시험은 총 몇 가지 상품이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상품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잘 나와. 두 가지가?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잘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 두 가지 볼까요? 요 나머지 두 가지 MPTB하고 CM은 잘 나오지 않고 특히 MPTB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 두 가지는 혼합형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우리 MPTS하고 MBB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여기는 투자자만 나오고 여기는 발행자만 나온다. 그럼 MPTB하고 CM이라는 놈은 혼합형이니까 투자자도 나오고 발행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MPTB하고 CMO 얘는 다음 여기는 투자자, 발행자만 나왔습니다. 그럼 저당권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조기상환 요금을 누가 가져가냐? 그럼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자. 얘도 발행자. 그럼 원리금 수취권은 이제 발행자가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혼합형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투자자. 투자자. 그 다음에 조기상환 요금은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가 조기상환 요금 부담. 투자자. 투자자. 이렇게. 그래서 발투투. MPTS는 투투투. MBB는 발발발. MPTB하고 CM은 발투투.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요 MPTB하고 CMO 초과담보. 초과담보는
요 MPTS만 없는 거야. 그 전부 다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자, 콜방어. 콜방어가 어떻게 되냐? 요 MPTS 콜방어 돼, 안 돼요?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되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CM은 원칙은 안 돼.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장기 투자는 가능. 장기 투자자 가능 이렇게 했거든. 이 뜻을 정확히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콜방어 되냐 안 되냐. 이 콜방어 2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콜방어 되냐 안 되냐 이거 혹시라도 물어보면 이 글자 숫자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글자 숫자 가지고. MPTS라는 상품 글자 몇 개입니까? 4자. MPTB 글자 4자죠? 글자 4자는 콜방어 안 된다. MBB 글자 3자 된다. CMO 원칙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글자 숫자 가지고 일단 하시라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해서는 5, 6월 달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2달 기다려 주시다. 5, 6월 달 가서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잘 몰라요. 뭔 말인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연습해서 표만 알 수 있어요. 표만 작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 끝난 겁니다. 자, 대신에 요 CMO라는 상품은 이제 이 말, 이제 5번. 요 5번이 잘 나와. CMO라는 상품은. 그러니까 CMO가 지금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하면 다계층 채권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가? 그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1000억이라는 돈. 요 1000억이라는 돈을 MBS에 투자하고 싶어요.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 투자. 그런데 5년만 투자하고 싶어. 5년 기간만. 그럼 MBS에 투자한다면 MPTS를 투자할 수 있고 MBB를 살 수 있고 MPTB를 살 수 있고 CMO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요 4가지 상품이 MBS니까. 그 나는 5년만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MPTS, MBB 이런 상품들은 장기 상품이에요. 장기 10년, 만기가 20년 이렇게 발행한다고. 그럼 나는 5년만 투자하고 싶어. 그럼 이것들이 다 장기로 발행하면 내가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CMO를 만들어내는 거야. CMO는 5년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5년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5년짜리 만들어주는 거야. 만기를. 나는 3년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만기를 3년짜리 만들어준다고. 그럼 CMO는 우리말로 하면 다계층 채권인데 다계층 채권 이렇게. 그러니까 다계층 채권 요 계층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요 계층을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트렌치라고 부른대요. 트렌치. 프랑스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가봐야 별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좋지 뭐. 그치? 프랑스에서 가봤더니 나는 목마르던 언덕이 뭐 별것 좀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던데 뭐.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트렌치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트렌치란 말 나오고 여기 계층 나오면 무조건 CMO예요. 깊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자, 계층 1, 2, 3, 4 이렇게 5 쭉 이렇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Z 이렇게 만든다고. Z 트렌치, 마지막을 Z 트렌치라고 해요. 알파벳 Z가 마지막이니까 Z 트렌치를 불러요. 자, 만기를 만들어야지. 이 채권이거든, 다 채권. 채권은 만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기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4년, 만기 5년 만들어진다고. 그럼 나는 이걸 사면 돼. 내가 5년간 투자하고 싶었으니까. 5년짜리 이거. 그러니까 이 CMO는 왜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5년만 투자할 사람들에게 이걸 사라는 소리야. 만기 5년짜리 만들어줬다니까. 그럼 3년만 투자하고 싶다. 그럼 3년짜리 사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이자율이 나와야 돼. 채권이니까 이자율. 이자율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은 이자를 많이 줘야 돼. 그래서 만기 구조가 다르고 만기별로 이자율이 다르다고. 그럼 1년짜리는 이자율이 1%다. 2년짜리는 1.1%, 3년짜리는 1.2% 이렇게 주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만기가 장기화 될수록, 기간이 장기될수록 이자율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이것만 나와, 이렇게. 그럼 만기와 이자율이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계층, 트렌치 형태로 발행되며 만기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고, 만기가 장기일수록 이자율이 높다. 요 만기와 이자율이 동일하고 이렇게 내거든. 그 뭘까 있을까? X. 만기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고, 만기가 장기로 갈수록 이자율은 높다. 뭐 이 정도가 우리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에서 거의 대부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MPTS가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G, 2, X, X. G는 지분형, 2는 투자자,
X는 초과담보 없다. 콜방어 안 된다. 됐지요?